재활치료센터장 두정입니다. 제가 2012년도에 전 직장을 명퇴를 앞두고 있는데 푸르메엑슨 어린이 재활병원, 지금 현재 있는 병원을 짓기 위한 개원 준비의 첫 단계로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아서 참고인으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인터뷰하는 사람으로 제가 물리치료사의 대표로 인터뷰어로 참석을 하게 된 것으로 인연이 되어서 푸르메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푸르메넥슨 어린이 재활병원을 개원하기 전에, 오픈하기 전에 종로에 재활센터를 그 당시에 2012년도 6월에 재단이 오픈을 하면서 거기 재단에 일을 하기로 정하면서 푸르메와 인연을 2012년도부터 맺어왔고, 그 다음에 2012년도에서 4년 동안 그곳에서 종로 푸르메 센터에서 일을 하면서 본원이 이제 짓기 시작하기 위한 사전의 준비, 뭐 건축에서부터 운영, 그 다음에 이제 인력에 대한 부분 모든 면에서 같이 협의를 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2016년 4월에 제가 본원에 종로에서부터 상암동으로 오게 됨으로 해서 여기 푸르메넥슨 어린이 재활병원에 인연이 되어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전 직장에서 퇴직하면서 한 4-5군데서 이제 같이 일해보자 하는 부분도 이제 권유를 받았지만, 푸르메를 이제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푸르메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장애를 가진 어머니의 상처를 안아주겠다는 생각이 같아서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활의 수가가 실제 비용보다 되게 운영하는 측면에서 보면 기관들이 현 실정에 맞지 않게 돈을 많이 못 받고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재활을 펼쳤다가 접는 모습을 많이 보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재단이 이렇게 재활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보통의 흐름으로 보면 역주행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남들이 안 가겠다고 하는 길을 간다라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 생각이 제가 보기에 남들이 안 하는 걸 하기 때문에 응원을 하는 마음으로 제가 지금까지 참여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형제였는데 그 중에 이제 오빠가 14살 때 뇌수종으로 세상을 떠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동생이 6살 때 경기를 많이 해서 그 당시에 한쪽을 끌었다는 얘기를 제가 성장을 해서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어린 나이였죠. 여동생 같은 경우 제 8살이었고 오빠인 경우는 12살 때 각각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어머니가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는 걸 목격을 하고 어머니들의 상처를 안아주겠다는 생각을 하고 성장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우연치 않게 제가 계열별로 학교를 들어갔거든요. 입학을 해서 그냥 보건계열이다 하고 들어갔는데 보니까 물리작업치료사를 공부하는 재활의학 기술학이라는 거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거는 내가 원하던 일이었는데 내가 원치 않게 그곳까지 이끈 곳에는 누군가의 힘이 작용을 했구나. 그래서 제가 그것을 소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일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어떤 걸 해도 치료는 좀 양보할 수 없는 저에 있어서의 어떤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치료를 하면서 아이들이 되게 보여주는 어떤 결과에 대해서 많은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이거는 치료사로서 양보할 수 없는 저의 하나의 요소이어서 치료는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들고요. 주로 이제 물리치료사로 일을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움직임을 아이가 쉽게 연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쉬운 움직임이 어떻게 일상생활하고 잘 접목해서 쉽게 실천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어요. 거북이 교실이라는 의미는 천천히 쓰지만 바르게 쓰고 운동이 되도록 해주어서 아이의 움직임이 치료실의 선생님들이 해주는 것과 연관이 되어서 아이를 변화시키는 클래스라고 봅니다. 아이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놀이하는 자세, 이동하는 자세, 앉아서 뭔가를 하는 앉아있는 자세, 그런 것들이 아이의 특성을 맞추어서
엄마를 지도하는 것이 이 대표적으로 도움을 주는 클래스가 이제 거북이 교실입니다. 일주일 동안 이 아이는 이런 면에서 이러니까 놀을 때는 어떻게 하시고 이동할 때는 어떻게 데리고 하시고 가르쳐주고 어머니를 시켜보고 어머니의 훈련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 달 뒤에 또 보게 돼요. 그러면 어머니가 그동안에 하고 계셨던 거를 잘 하고 있으면 다른 것을 또 더 추가해서 조언을 드려서 어머니가 치료를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거북이 프로그램입니다. 보람이 있었던 가장 좋은 시간은 바로 아이들이 좋아지는 게 제일 기쁘죠. 나한테 와서 아이가 치료를 받고 걷는 것처럼 좋은 순간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거북이 교실에서 아이가 내발기기를 하지만 앉기를 연결할 때 앉기를 그냥 푹 주저앉아서 아이가 W로 앉는다든지 아니면 엉덩이로 깔고 그냥 앉는 아이인데 몸통을 돌려서 다양성 있게 몸통을 회전을 못하고 옆으로 여자들 얌전하게 있는 옆으로 앉기를 못하는 아이가 무럭이 치마를 딱 입혀놓으니까 그 눈앞에서 치마를 입히자마자 옆으로 스스로 앉는 모습을 볼 때 그리고 또 그렇게 무럭이 치마를 입고 엄마한테 교육을 시켜놨는데 한 달 뒤에 봤는데 아이가 치마 없이도 혼자 앉아 스스로 일어나서 앉는 모습을 볼 때 야 정말 보람이 있다. 이 일은 정말 의미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생활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제 취미에 맞는 거는 바느질이에요. 재봉틀. 이 재봉틀은 사실 매력은 뭐냐면 내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진 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용하게 쓰여질 때 저 굉장히 큰 보람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 모토메드 탈 때도 보면 치료사가 발을 고정하기 위해서 되게 기존의 벨트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실갱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제가 다 리폼을 해갖고 디자인을 해서 딱 만들었을 때 탁 발을 놓자마자 몇 초 만에 장착을 딱 할 때 그런 모습을 이제 제가 만들어다 갖다 놨을 때 정말 유용한데 또 뭐가 있냐면 내가 원하는 무늬나 색깔을 선택해서 내가 마음에 맞게 만드는 거. 제품화돼 있다 하더라도 제품이 용도는 좋은 것 같은데 디자인이 별로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나는 내가 만드니까 내가 원하는 프린트의 물건을 가져다가 만드니까 기쁨이 2배인 거죠. 마스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스크는 계속 같이 가야 되는 코로나와 함께 그래서 마스크를 만들어서 지인한테 하나씩 나눠주거나 혹시 우리 병원이 만약에 마스크가 부족하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생각해서 제가 한 100개 정도 만들어서 기부하려고 지금 한 80개 정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마스크 대란이 만약에 안 오면 다행이지만 오게 되면 내부적으로 그래도 대안으로 만들어진 마스크를 활용하면 어떨까 하고 생각해서 지금 만들고 있어요. 앞으로 계획은 제가 이제 나이가 있는데 그래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은 힘이 닿을 때까지 치료하는 일을 조금씩이라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많은 착오를 거쳐서 이 치료를 여기까지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 시간 속에서 누구는 도움을 받았겠지만 사실은 제가 누구에게는 도움을 못 주어서 상태를 더 나쁘게 만들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들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를 대상으로 얻은 이 치료에 대한 확신이기 때문에 돌려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행을 일을 그동안에 지금 제가 한 36년 일을 했기 때문에 84년부터 일을 했으니까 그래서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여행을 간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좀 시간이 나면 좀 긴 여행 좀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어요. 불행한 게 코로나인데 만약에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면 유럽 쪽으로 긴 여행을 한번 가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